구독자 여러분, 혹시 양의 탈을 쓴 늑대라는 말 아십니까? 강남대로 한복판에서 음주운전하다 적발된 전직 격투기 선수가 신입 경찰의 뺨을 때리며 모욕을 줬습니다. 그런데요, 그 순경의 눈빛이 싸늘하게 변하는 순간 모든 상황이 180도 뒤바뀝니다. 경찰 제압술이 아닌 사단장 아버지가 가르쳐준 진짜 살인 기술이 터져 나온 거죠. 과연 이 오만한 전직 격투기 챔피언은 어떤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될까요? 그 전에 잠깐 구독과 좋아요 먼저 꼭 눌러주시면 복 받으실 거예요. 자동차의 시동은 분명 걸려 있었지만 그 안의 공기는 마치 깊고 차가운 바닷속처럼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이제 갓 27살이 된 신입 순경 한지우는 자신의 양쪽 어깨를 짓누르는 이 질식할 듯한 침묵이 가치급받아 아직 빳빳한 촉감이 어색하기만 한 제복의 무게보다 몇 배는 더 버겁게 느껴졌습니다. 옆자리 운전석에 앉은 박경사는 달아빠져 반질반질해진 핸들을 신경질적으로 매만지며 룸미러를 통해 지훈의 굳은 얼굴을 힐끗 쳐다보았습니다. 그리고는 보란듯이 차 안의 공기가 전부 빠져나갈 것처럼 길고 깊은 한숨을 푹 내쉬었죠. 그 한숨에는 지난 20년간의 고된 경찰 생활에서 쌓인 피로와 냉소, 그리고 아직 세상 물정 모르는 신참에 대한 깊은 불신이 날카로운 가시처럼 돋쳐 있었습니다. 한순경, 내가 다시 한번 묻는데 지금 긴장을 하고 있는 건가? 아니면 그냥 영혼을 저기 안드로메다로 관광 보내고 멍을 때리고 있는 건가? 내가 아침 조회 시간 끝나고 파출소장님 앞에서까지 분명히 말했을 텐데 순찰 나올 땐 정신 똑바로 차리라고. 여기는 군대가 아니야. 자네 아버님이 어깨에 별을 몇 개나 단 육군 사단장이라고 해서 길거리 주치자가 알아서 경례를 붙여주지도 않고 칼 들고 설치는 강도가 그 이름 앞에 꼬리를 내리지도 않는다고. 내가 예전에 말이야. 뼈대 있는 법조인 집안 아들이랍시고 들어온 놈이 하나 있었는데 딱 자네처럼 늘 책상에 앉아 법전만 들여다보던 친구였지. 그 친구가 처음으로 흉기 난동 현장에 나갔다가 어떻게 됐는 줄 아나? 범인은커녕 놀란 시민들하고 뒤엉켜서 넘어져 팔이 부러졌어. 현장은 이론하고는 완전히 다른 곳이야. 힘자랑하러 나오는 데가 아니라 온몸의 감각을 곤두세우고 인내심으로 버티는 곳이라고. 알겠어? 박경사의 목소리는 오랫동안 기름칠을 하지 않아 삐걱거리는 낡은 기계처럼 거칠었습니다. 40대 후반에 그는 경찰 생활의 단맛과 쓴맛을 모두 맛본 끝에 이제는 세상 모든 일에 시큰둥해진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각 경찰학교를 졸업한 지훈의 어깨에 힘이 들어간 모든 자세, 긴장으로 굳은 모든 표정이 그저 서툴고 답답해 보이는 연극처럼 느껴졌을 뿐입니다. 특히 지훈의 배경은 그의 편견을 더욱 단단하게 만드는 콘크리트와도 같았죠. 온실 속에서 비바람 한번 안 맞아보고 곱게 자란 도련님이 이 냄새나고 험한 밑바닥 세상을 뭘 안다고. 그의 표정에는 그런 생각이 고스란히 드러나 있었습니다. 지훈은 그저 마른 입술을 깨물며 대답할 뿐이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선배님. 다시 한번 뼛속 깊이 명심하겠습니다. 이 말을 오늘 아침에만 벌써 30번은 넘게 반복한 것 같았습니다. 물론 아버지의 존재가 자신의 삶에 거대한 산과 같았다는 사실을 부정할 수는 없었습니다. 어릴 적부터 보고 자란 것은 오직 군인으로서의 강직하고 올곧은 아버지의 모습뿐이었으니까요. 그 어떤 불의와도 타협하지 않던 늘 흔들림 없던 그 등을 동경해 제복을 입는 삶을 꿈꿨지만 굳이 군인이 아닌 경찰이 되고 싶었던 것은 순전히 자신의 간절하고 오랜 선택이었습니다. 아버지의 후광이나 이름값이 아닌 한지훈이라는 자신의 이름석 자만으로 위기에 처한 평범한 사람들을 지키고 이 거대한 사회에 아주 작은 빛이라도 보태는 부품이 되고 싶었습니다. 경찰학교 졸업식 날 단상 아래에서 자신을 바라보던 아버지의 눈빛을 그는 아직도
잊을 수 없었습니다. 그 눈빛에는 하나뿐인 아들에 대한 깊은 자랑스러움과 함께 앞으로 아들이 혼자서 겪어야 할 세상의 수많은 편견과 어려움에 대한 깊은 우려가 함께 담겨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그의 어깨를 단단히 두드리며 말했죠. 내가 선택한 길을 아비는 존중한다. 다만 이것 하나만은 평생 기억하거라. 제복의 무게는 견디는 것이지 결코 내세우는 것이 아니다. 그는 그 말을 심장에 새겼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이곳 파출소로 발령받은 첫날 파출소장이 인자한 미소로 그를 소개하던 순간 등 뒤에서 누군가 작게 속삭이는 소리를 그는 똑똑히 들었습니다. 저 친구가 그 유명한 한민준 사단장 외아들이래. 스펙 한번 화려하네. 요즘 세상에도 저런 금수저 낙하산이 있구나. 그 순간 심장이 쿵하고 얼음물 속으로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자신은 단 한 번도 아버지의 힘을 빌릴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데 세상은 이미 그를 아버지 백으로 편하고 안전한 길을 택한 놈으로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순찰차 안의 공기는 답답함을 넘어 숨막히게 느껴졌습니다. 창밖으로 빠르게 스쳐 지나가는 건물들, 무심한 표정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들, 저마다의 삶의 무게를 짊어지고 바쁘게 움직이는 저들의 평온한 일상을 지키기 위해 이 험난한 길을 택했는데 정작 자신은 동료들에게조차 평온한 시선을 받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지우는 다시 한번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을 날카롭게 파고드는 아픔이 느껴졌습니다. 언젠가는 반드시 나 자신의 능력만으로 이 모든 편견을 깨부수고 인정받고 말겠다. 그는 그렇게 수없이 다짐하며 쓰라린 속을 달랬습니다. 한편 도시의 가장 어둡고 축축한 구석에서는 한 남자가 과거의 영광이라는 독한 술에 잔뜩 취해 있었습니다. 퀴퀴한 땀 냄새와 녹슨 쇠 냄새, 그리고 해묵은 곰팡이 냄새가 뒤섞여 진동하는 낡은 지하실의 체육관. 그곳은 한때 전직 격투기 챔피언 강태식의 왕국이었지만 이제는 그의 처참한 몰락을 증명하는 초라한 감옥이 되어버린 공간이었습니다. 그는 먼지가 뽀얗게 쌓여 원래 색을 잃어버린 낡은 링 위에서 작은 스마트폰 화면으로 자신의 과거 경기 하이라이트 영상을 보고 있었습니다. 화면 속에서는 수만 관중의 함성이 파도처럼 터져나오고 젊고 빛나던 시절의 자신이 상대 선수를 잔혹하리만치 무자비하게 KO시킨 뒤 두 팔을 번쩍 들고 야수처럼 포효하고 있었죠. 그 강태식, 이 자식아. 이때는 진짜 내가 세상의 왕이었는데 신도 너를 막을 수 없을 것 같았는데 그는 옆에 놓인 소주병을 들어 그대로 입에 털어넣었습니다. 쓰디쓴 알코올이 상처난 위벽을 훑고 내려갔지만 망가져버린 현실의 쓴맛에 비하면 오히려 달게 느껴졌습니다. 불법 승부 조작에 연루되어 링에서 영구 퇴출당한 그날 이후 그의 인생은 브레이크가 파열된 덤프트럭처럼 수직으로 추락했습니다. 화려했던 시절 주변에 꿀처럼 들끓던 사람들은 썰물처럼 빠져나갔고 남은 것은 눈덩이처럼 불어난 사체와 세상에 대한 지독한 증오뿐이었습니다. 어젯밤에도 사채업자들이 찾아와 체육관의 기물들을 부수며 행패를 부리고 갔습니다. 그들의 비릿한 웃음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맴도는 듯 했습니다. 그의 스마트폰 화면에 새로운 메시지 알림이 떠올랐습니다. 발신자는 김 사장이라고 저장된 악질 사채업자였습니다. 강태식 씨, 어젯밤에 우리 애들이 잘 다녀갔다지? 이건 경고야, 경고. 내가 이번 주까지가 마지막이라고 분명히 말했을 텐데. 약속한 돈 안 들어오면 다음 주에는 정말로 체육관 간판 내리고 문짝부터 뜯어서 보물상에 팔아버릴 줄 알아. 그래도 정신 못 차리면 네 선수 시절에 거액의 보험 들어놨다는 그 튼튼한 다리 하나는 내가 가져가서 우리 집 개한테 장난감으로 줘야겠어. 껄껄. 비아냥거리는 말투의 협박 메시지였습니다. 그는 욕설을 거칠게 뱉으며 메시지 창을 닫아버렸습니다. 모든 게 다 자기 탓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자신을 시기한 비겁한 협회놈들, 달콤한 말로 자신을 유혹에 빠뜨린 브로커, 그리고 하루아침에 등을 돌린 잔인한 세상. 모두가 자신을 배신한 적이었습니다. 특히 그는 법과 질서라는 위선적인 이름으로 자신을 옭아매려는 모든 것들을 경멸했습니다. 제복 입은 경찰들은 그의 눈에 그저 성가시고 귀찮은 파리떼에 불과했죠. 그의 법은 여전히 자신의 강철 같은 두 주먹뿐이라고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 시각 지훈과 박경사의 순찰차 앞으로 날카로운 엔진 소리를 내며 검은색 고급 외제차 한 대가 칼치기를 하듯 끼어들었습니다. 지훈이 반사적으로 브레이크를 밟지 않았다면 그대로 부딪혀 대형 사고로 이어질 뻔한 아찔한 순간이었습니다. 저런 정신 나간 놈을 봤나? 자기 목숨이 몇 개라도 되는 줄 아나? 박경사가 거칠게 욕설을 뱉었습니다. 지훈은 반사적으로 운전자의 위험천만한 행동에 눈살을 찌푸리며 침착하게 대시보드 위 노트북을 열어 차량 번호를 조회했습니다. 그의 손가락은 당황한 기색 없이 빠르고 정확하게 자판 위를 움직였습니다. 몇 초 뒤 모니터에는 선명한 붉은색 경고 글씨가 떠올랐습니다. 차량 소유주 강태식, 면허 상태 취소. 선배님, 저 차량 운전자 면허 취소 상태입니다. 지훈의 차분한 보고에 박경사의 피곤에 젖었던 눈이 탐욕스럽게 번뜩였습니다. 뭐라고? 면허 취소? 허허, 이거 제대로 된 월척이 자기 발로 걸어 들어왔구만. 오늘 실적 걱정은 없겠어. 무면허의 난폭운전이면 벌금이 얼마야. 당장 따라붙어. 저놈 오늘 제대로 한번 물어뜯어서 저녁 소고기 값이라도 벌어보자고. 박경사는 신이 난 듯 외쳤고 지훈은 조용히 순찰차의 사이렌 스위치를 올렸습니다. 삐뽀, 삐뽀하는 날카로운 소리가 도시의 소음을 가르며 울려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두 경찰의 평범하고 지루했던 순찰은 이제 누구도 예상치 못한 격렬하고 위험한 방향으로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확성기를 통해 여러 차례 정차를 요구하자 외제차는 마지못해 도로 한쪽에 요란한 급정거 소리를 내며 멈춰 섰습니다. 박경사가 먼저 거들먹거리는 걸음으로 차에서 내렸고 지훈도 긴장된 마음을 다잡으며 그의 뒤를 따랐습니다. 박경사가 외제차에 짙게 선팅된 검은 창문을 손가락 관절로 딱딱 소리가 나게 두드렸습니다. 선생님, 운전 이따위로 하시면 안 되죠. 나와서 면허증 좀 봅시다. 빨리요. 그러자 창문이 아주 조금 한 뼘도 채 안 되는 좁은 틈만 보이도록 스르르 내려왔습니다. 그 틈으로 보이는 것은 거만함과 짜증으로 가득 찬 강태식의 얼굴이었습니다. 아, 왜들 그러시나? 나 좀 바쁜 사람이요. 갈 길이 9만 리라고. 그의 목소리는 노골적인 무시와 귀찮음으로 가득했습니다. 박경사는 어이가 없다는 듯 헛웃음을 쳤습니다. 바쁘신 건 알겠는데 도로교통법부터 지키셔야죠. 면허증 제시해 주세요. 정당한 공무집행에 협조 안 하시면 공무집행방해로 현행범 체포될 수 있습니다. 아시겠어요? 강태식은 그 말을 비웃듯 콧방귀를 뀌었습니다. 체포? 이 양반들이 지금 누군지 모르고 하는 소리 같은데 나 강태식이야. 대한민국 격투기 챔피언. 몰라? 이 얼굴이 곧 신분증이고 명함인데 뭘 자꾸 보여달라 마라 귀찮게 구는 거요. 당신들 서장보다 내 얼굴이 더 유명할걸? 좋은 말로 할 때 그냥 서로 얼굴 붉히지 말고 갈 길 갑시다. 그 오만불손한 태도에 박경사의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랐습니다. 지훈은 이대로 가다가는 감정 싸움으로 번져 상황이 더 험악해질 것을 직감하고 한 걸음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는 최대한 정중하지만 흔들림 없는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강태식 선생님, 저희가 이미 중앙전산망을 통해 선생님의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임을 확인했습니다. 지금 이 상태로 운전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 행위입니다. 순순히 차에서 내려주시죠. 더 이상 공무집행을 방해하시면 저희도 법에 따라 강제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훈의 논리 정연한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강태식의 표정이 흉악하게 일그러졌습니다. 그는 어디서 굴러먹던 건지도 모를 애송이가 뭘 안다고 아는 척 짓거려 라고 나지막이 읊조리더니 더 이상 대꾸할 가치도 없다는 듯 지훈과 박경사를 벌레 보듯 번갈아 훑어보았습니다. 그리고는 그대로 가속 페달을 바닥까지 밟아버렸습니다. 부앙 하는 지축을 울리는 굉음과 함께 타이어가 아스팔트에 마찰하는 찢어지는 비명을 내며 외제차가 총알처럼 튀어나갔습니다. 저런 미친놈이 진짜. 박경사의 고함이 허공에 속절없이 흩어졌습니다. 단순한 실랑이가 이제는 목숨을 건 위험천만한 추격전으로 돌변한 것이었습니다. 강태식은 마치 도시 전체를 자신의 개인 레이싱 트랙으로 삼은 듯 차선을 뱀처럼 넘나들며 광란의 질주를 시작했습니다. 그의 차는 복잡한 교차로의 붉은 신호를 무시하고 내달렸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한 무리의 사람들은 비명을 지르며 혼비백산하여 흩어졌습니다. 아이를 안고 있던 한 어머니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길가에 세워져 있던 오토바이가 스치듯 지나간 외제차의 풍압에 도미노처럼 넘어지며 요란한 소리를 냈습니다. 그야말로 아수라장이었죠. 한순경 정신 바짝 차리고 쫓아가. 저놈 저거 이대로 두면 오늘 밤 9시 뉴스에 대문짝만하게 나올 대형 사고 친다고. 박경사는 땀으로 번들거리는 얼굴로 소리쳤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다급함을 넘어 공포에 가까웠습니다. 지우는 입술을 굳게 깨물었습니다. 그의 등에서는 식은 땀이 비 오듯 흘렀지만 운전대를 잡은 두 손에는 티끌만한 흔들림도 없었습니다. 그의 시선은 오직 교묘하게 차들 사이를 빠져나가는 검은 외제차의 뒷모습에 맹수처럼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가슴을 쳐댔지만 머리는 역설적으로 얼음처럼 차가웠습니다. 진정해야 한다. 흥분하면 진다. 시민의 안전이 최우선이다. 저 폭주를 반드시 내 손으로 멈춰야 한다. 추격전은 인파가 몰린 재래시장 근처의 공사 현장으로 이어지면서 더욱 위험천만해졌습니다. 강태식의 차는 얇은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진 안전 펜스를 종이장처럼 가볍게 찢고 공사장 안으로 난입했습니다. 안전모를 쓴 인부들이 놀라 소리치며 사방으로 흩어졌고 녹슨 철골 구조물 사이를 아슬아슬하게 질주하는 모습은 그 자체로 거대한 폭탄과도 같았습니다. 자욱하게 피어오르는 흙먼지 속에서 지우는 더 이상의 무리한 추격은 무의미하며 오히려 더 큰 위험을 초래할 뿐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저러다가는 정말 무고한 인명이 희생될 수 있었습니다. 그는 속도를 줄이며 주변 지리를 빠르게 훑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좁고 구불구불한 일방통행 골목으로 접어드는 강태식의 차를 발견했습니다. 지훈의 머릿속에 그 지역의 지도가 선명하게 그려졌습니다. 저 길의 끝은 다른 건물에 담벼락에 막힌 막다른 길이었습니다. 지훈은 박경사와 짧게 눈빛을 교환하고는 요란하던 사이렌을 끈 채 조용히 골목 안으로 차를 몰았습니다. 예상대로 강태식의 차는 골목 끝에 불법 주차된 거대한 폐기물 수거 트럭에 가로막혀 옴짝달싹 못하는 상태였습니다. 도간에 든 쥐였습니다. 지훈은 순찰차로 골목의 유일한 출구를 완벽하게 막아버리고는 박경사와 함께 차에서 내렸습니다. 시끄러운 엔진 소리가 사라진 골목 안에는 무겁고 불길한 정적만이 흘렀습니다. 눅눅한 곰팡이 냄새와 음식물 쓰레기 썩는 악취가 코를 찔렀습니다. 지훈은 마른 침을 삼키며 강태식의 차로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강태식 씨, 이제 다 끝났습니다. 순순히 투항하고 나오세요. 더 이상 저항하면 죄만 무거워질 뿐입니다. 하지만 강태식은 차 안에서 그들을 보며 여전히 비웃음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마치 이 모든 상황이 아주 재미있는 연극이라도 되는 듯 여유로운 표정으로 운전대에 기대어 어깨를 으쓱해 보였습니다. 지훈은 어쩔 수 없이 운전석 창문으로 더 가까이 다가가 강태식을 설득하려 했습니다. 강태식 씨, 마지막 경고입. 지훈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이었습니다. 강태식의 손이 번개처럼 튀어나와 창틀에 올려져 있던 지훈의 왼손목을 낚아챘습니다. 그리고는 무자비하게 파워 윈도우 스위치를 올렸습니다. 아! 지훈의 손이 두꺼운 방탄 유리와 단단한 차체 프레임 사이에 끼이며 으스러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하는 소름 끼치는 파열음과 함께 엄청난 압력을 견디지 못한 창문 유리에 거미줄 같은 균열이 가며 산산조각 났습니다. 날카롭게 깨진 유리 파편들이 지훈의 손등을 깊게 파고들며 살점을 찢었습니다. 선혈이 분수처럼 낭자하게 튀었고 지훈은 고통에 찬 신음을 터뜨리며 간신히 피투성이가 된 손을 빼냈습니다. 순식간에 그의 하얀 경찰 장갑은 붉은 피로 흥건하게 젖어 들어갔습니다. 이것은 저항이 아니었습니다. 명백하고 악의적인 살인에 가까운 폭력이었습니다. 이게만도 못한 자식이 감히 대한민국 경찰한테. 분노로 이성을 잃은 박경사가 달려들었지만 그 순간 차문이 벌컥 열리며 뛰쳐나온 강태식은 거구의 몸으로 박경사의 가슴팍을 그대로 밀쳐버렸습니다. 어이쿠! 나이든 박경사는 속절없이 뒤로 나자빠졌습니다. 그는 바닥에 머리를 부딪혔는지 쉽게 일어나지 못하고 고통스럽게 신음하며 이마를 감싸쥐었습니다. 순식간의 상황은 손을 다친 신입 경찰 지훈과 야수처럼 분노를 터뜨리는 전직 챔피언 강태식의 1대1 대치 구도가 되어버렸습니다. 차갑고 어두운 골목 안의 공기는 더욱 살벌하게 얼어붙었습니다. 강태식은 넘어진 박경사를 길가의 쓰레기처럼 한번 쳐다보고는 피 흘리는 손을 부여잡고 자신을 막아서는 지훈을 향해 섰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경멸과 비웃음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애송이 경찰 나부랭이가 어딜 감히 나를 막아? 내까짓게 뭘 할 수 있는데? 그는 마치 링 위에 선 선수처럼 가볍게 스텝을 밟으며 지훈의 주위를 빙빙 맴돌았습니다. 그러다가는 희롱하듯 가벼운 잽을 툭툭 던졌습니다. 그 주먹은 위협적이라기보다는 모욕적이었습니다. 지훈은 아무 말 없이 경찰 제압술의 기본 자세로 몸을 낮췄습니다. 그의 머릿속은 그 어느 때보다 복잡하고 빠르게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눈앞의 남자는 명백한 현행범이었고 자신과 동료에게 심각한 상해까지 입혔습니다. 경찰 물리력 사용 기준에 따르면 이제는 총기를 제외한 모든 물리력을 사용하여 제압을 시도할 수 있는 단계였습니다. 하지만 상대는 수많은 상대를 링 위에서 쓰러뜨린 프로 격투기 선수. 섣불리 움직였다가는 오히려 자신이 크게 다칠 수도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함부로 힘을 사용하지 말라던, 힘은 상대를 멈추게 하는 지혜라던 아버지의 가르침이 뇌리를 무겁게 맴돌았습니다. 그는 오직 방어에만 집중하며 강태식의 모든 움직임을, 심지어 그의 미세한 눈썹, 떨림까지 하나도 놓치지 않고 주시했습니다. 어느새 골목 입구는 소란을 듣고 달려온 사람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휴대폰을 꺼내 들어 이 믿을 수 없는 광경을, 경찰이 전직 챔피언에게 일방적으로 구타당하는 굴욕적인 장면을 촬영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머, 저 경찰관 어떡해. 손에서 피가 철철 흐르는데. 경찰의 공권력이 한낱 폭력배 앞에서 무참히 짓밟히는 순간이었습니다. 간신히 몸을 일으킨 박경사는 비틀거리며 무전기를 잡았습니다. 여기는 중앙파출소, 여기는 중앙파출소, 코드 제로 상황이다. 경찰관 부상, 공무집행 방해 현행범 난동 중, 신속 지원 바란다. 반복한다. 신속 지원. 그의 목소리는 절박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무전기 너머에서 들려온 대답은 그를 깊은 절망의 구렁텅이로 빠뜨렸습니다. 중앙파출소, 현재 관내 모든 순찰차 다른 강력사건 현장에 동시 출동 중이다. 가장 빠른 지원팀도 현장 도착까지 최소 5분 이상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최대한 상황 악화되지 않게 버텨주기 바란다. 5분. 지금 이 지옥 같은 상황에서
5분은 영원과도 같은 시간이었습니다. 박경사는 초조하게 지훈과 강태식을 번갈아 바라보며 발만 동동 굴렀습니다. 자신이 조금만 더 젊었더라면, 자신이 저 어리다고 무시했던 신참을 조금만 더 믿어주었더라면, 후회와 자책감이 그의 어깨를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강태식은 계속해서 방어만 하는 지훈이 점점 더 우습게 보였습니다. 그는 마음껏 그를 조롱하며 자신의 힘을 과시했습니다. 성큼성큼 다가간 그는 지훈의 멱살을 거칠게 움켜쥐었습니다. 역한 술 냄새와 땀 냄새가 지훈의 코를 마비시킬 듯 찔렀습니다. 강태식은 지훈의 얼굴에 자신의 얼굴을 바싹 들이대며 뱀처럼 사악하고 능글맞은 목소리로 비열하게 속삭였습니다. 이봐, 애송이. 내 아비는 뭐하는 양반이길래 자식을 이따위로 샌드백처럼 맞고 다니게 키웠냐? 너 이러고 다니는 꼴 보면 속이 터져서 잠이나 주무시겠나 모르겠다. 내가 보아하니 내 아비도 너처럼 빌빌거리다가 어디서 쫓겨난 별 볼 일 없는 늙은이일 게 뻔한데, 그러니 자식이 배운 게 고작 도망가는 놈 뒷공문이나 쫓는 거겠지. 안 그래?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그 어떤 모욕과 신체적 고통도 참아냈던 지훈의 표정이 처음으로 변했습니다. 가족, 특히 세상에서 가장 존경하고 사랑하는 아버지를, 자신의 삶의 등대와도 같은 아버지를 저급하고 추악한 말로 모욕하는 것을 듣는 순간 지훈의 순하디순했던 눈빛이 시베리아의 동토처럼 차갑게 얼어붙었습니다. 늘 억누르고 참아왔던 그의 내면 가장 깊은 곳에서 단단하게 벼려진 강철 같은 무언가가 꿈틀거리며 깨어나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분노가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지켜야 할 가장 소중한 가치를 지키려는 자의 엄숙하고 서늘한 결이었습니다. 잠들어 있던 사단장의 아들로서의 기백과 혼이었습니다. 강태식의 묵직한 라이트 훅이 다시 한번 지훈의 얼굴을 향해 날아들었습니다. 그 공격을 피하는 찰나의 순간 지훈의 머릿속에는 어린 시절 아버지와의 대련 장면이 그날의 공기와 냄새까지 파노라마처럼 선명하게 스쳐 지나갔습니다. 땀으로 흠뻑 젖은 하얀 도복을 입고 쩔쩔매던 13살의 어린 지훈. 그의 앞에서 산처럼 묵직하게 서 있던 아버지 한민준 사단장. 학교에서 친구와 싸워 얼굴에 상처를 입고 돌아온 그를 아버지는 혼내지 않고 조용히 도장으로 데려가셨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씀하셨죠. 지훈아, 똑똑히 기억하거라. 무술은 상대를 파괴하고 굴복시키는 잔인한 기술이 아니다. 함부로 휘두르는 주먹은 그저 야만적인 폭력일 뿐이지. 진정한 무술이란 스스로를 지키고 상대를 제압하여 더 큰 불상사와 비극을 막는 지혜다. 힘은 칼과 같다. 요리사가 쥐면 생명을 살리는 도구가 되지만 강도가 쥐면 생명을 빼앗는 흉기가 되지. 너는 내 힘을 어디에 쓰겠느냐? 힘은 휘두르기 위해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거두기 위해 있는 것이다. 가장 강한 힘은 상대를 멈추게 하는 힘이다. 아버지의 낮고 울림 있는 목소리가 그의 혼란스러웠던 마음을 잔잔하게 다독이며 나아갈 길을 선명하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렇다. 나는 경찰이다. 그리고 아버지의 아들이다. 내 힘은 사람을 해하기 위함이 아니라 지키기 위해 존재한다. 강태식은 지훈의 눈빛이 순식간에 변한 것을, 그 안에서 뿜어져 나오는 기운이 완전히 달라진 것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그는 이 애송이 경찰의 길을 완전히 꺾어 놓을 생각으로 바람을 가르는 소리를 내며 회심의 훅을 날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지훈은 더 이상 피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날아오는 주먹을 향해 반 발짝 안으로 파고들었습니다. 그리고는 믿을 수 없을 만큼 부드럽고 경제적인 최소한의 움직임으로 강태식의 팔뚝을 감아쥐었습니다. 그리고는 허리를 살짝 비틀며 상대의 힘과 체중을 그대로 옆으로 흘려보냈습니다. 유술의 기본 원리, 상대의 힘을 역이용하여 무력화시키는 기술이었습니다. 강태식은 자신의 온 힘을 실은
주먹이 마치 물에 빠진 것처럼 허무하게 허공을 가르는 동시에 팔 전체에 전기가 흐르는 듯한 기분 나쁜 저림이 퍼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 믿을 수 없는 경험에 그는 처음으로 당황한 기색을 보였습니다. 뭐야 이 자식? 그는 비틀거리며 몇 걸음 뒤로 물러났습니다. 그의 눈에는 경계심과 함께 아주 옅은 공포가 서려 있었습니다. 방금 전까지 자신이 마음대로 가지고 놀던 어수룩한 애송이가 아니었습니다. 눈앞의 젊은 경찰에게서는 감히 범접할 수 없는 날카롭게 벼려진 칼날 같은 서늘한 기운이 뿜어져 나오고 있었습니다. 지우는 피가 흐르는 자신의 손을 한번 무심하게 내려다보고는 다시 싸늘하게 식은 눈으로 강태식을 똑바로 응시했습니다. 그리고 나지막이 하지만 골목 전체에 서리빨처럼 울려 퍼질 만큼 단호하고 명료한 목소리로 의조렸습니다. 당신은 아무것도 모르는군. 법의 무서움도 그리고 진짜 강함이 무엇인지도. 그 목소리에는 그 어떤 감정도 실려 있지 않았기에 오히려 더 위협적이고 섬뜩하게 들렸습니다. 강태식은 순간적으로 위축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위축감은 곧바로 걷잡을 수 없는 분노와 참을 수 없는 굴욕감으로 바뀌었습니다. 감히 이 애송이 경찰 따위가 전직 챔피언인 자신을 가르치려 든다는 사실을 도저히 참을 수 없었습니다. 이 새끼가 진짜 죽고 싶어서 환장했구나. 자존심에 치명적인 상처를 입은 강태식은 마침내 남아있던 마지막 이성의 끈을 놓아버리고 짐승처럼 포효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모든 것을 마지막 남은 자존심까지 걸고 최후의 한 방을 준비했습니다. 한때 링 위에서 수많은 강자들을 무릎 꿇렸던 그의 전매 특허이자 필살기 상대의 머리를 향해 채찍처럼 날아가는 강력하고 아름답기까지 한 하이킥이었습니다. 그의 다리가 바람을 가르는 날카로운 소리를 내며 공중으로 솟구쳤습니다. 그 파괴적인 모습을 본 주변 사람들은 약속이라도 한 듯 비명을 질렀고 박경사는 차마 그 끔찍한 광경을 보지 못하고 두 눈을 질끈 감아버렸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하는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지우는 조금도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세상은 마치 고성능 카메라의 슬로우 모션 기능이 켜진 것처럼 느리고 선명하게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그는 침착하게 상체만 숙여 태풍처럼 날아오는 강태식의 발차기를 종이 한 장 차이로 피했습니다. 그리고 그와 동시에 땅을 박차고 용수철처럼 튀어오르며 강태식의 균형이 완벽하게 무너진 품 안으로 폭풍처럼 파고들었습니다. 그 모든 움직임은 마치 수십 년간 연습한 한 편의 무용처럼 부드럽고 유려했으며 단 하나의 군더더기도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단 찰나에 일어났습니다. 지우는 아버지에게 귀에 못이 박히도록 몸이 기억할 때까지 수련했던 실전 급소 가격수를 사용했습니다. 화려하지도 크지도 않은 움직임이었습니다. 그저 인체의 가장 취약한 부분을 향한 지독할 만큼 정확하고 기계처럼 절도 있으며 온몸의 체중과 회전력이 실린 완벽한 충격이었습니다. 지훈의 주먹이 강태식의 명치, 태양신경총이라 불리는 급소를 정확하게 파고들었습니다. 거구의 강태식은 비명조차 제대로 지르지 못했습니다. 그의 두 눈이 금붕어처럼 튀어나올 듯 커지고 온몸의 신경이 마비되며 힘이 거짓말처럼 빠져나갔습니다. 거대한 몸이 동력을 완전히 잃은 고철 기계처럼 앞으로 고꾸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쿵 하는 둔탁하고 육중한 소리가 골목의 바닥을 울리며 그는 아스팔트 바닥에 큰 대자로 뻗어 그대로 정신을 잃고 말았습니다. 방금 전까지 골목을 공포의 도가니로 몰아넣었던 광란의 폭력은 단 한 방의 완벽하고 예술적인 일격으로 거짓말처럼 멈춰 섰습니다. 골목 안에는 숨막히는 정적이 흘렀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숨쉬는 것조차 잊은 듯 눈앞의 광경을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굳어 있었습니다. 몇몇은 들고 있던 휴대폰을 바닥에 떨어뜨리는 줄도 몰랐습니다.
눈을 질끈 감았다 뜬 박경사는 입을 떡 벌린 채 쓰러진 강태식과 그 앞에 고요히 서 있는 지훈을 번갈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뇌는 방금 본 장면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방금 전까지 일방적으로 맡고 있던 앳된 신입 경찰이 전직 격투기 챔피언을 단 한 방에, 그것도 저렇게 완벽하게 제압했다는 사실을 그의 낡은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지우는 가쁘게 차오르는 숨을 천천히 골랐습니다. 아드레날린이 온몸을 휘감아 미세하게 몸이 떨렸지만 그의 표정에는 사적인 감정이 전혀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조용히 무릎을 꿇고 쓰러진 강태식의 상태를 살폈습니다. 목에 손가락을 대어 맥박을 확인하고 가슴의 움직임으로 호흡이 정상인 것을 확인한 후에야 그는 품에서 차가운 금속성의 수갑을 꺼내 그의 두 손에 채웠습니다. 찰칵하고 수갑이 잠기는 금속성 소리가 골목에 길고 긴 정적을 비로소 깨뜨렸습니다. 그는 분노도 통쾌함도 아닌 오직 경찰로서의 임무를 완수했을 뿐이었습니다. 그때서야 뒤늦게 요란한 사이렌 소리가 골목을 뒤흔들며 지원 경찰들이 들이닥쳤습니다. 그들은 험악한 격투 상황을 예상하고 삼단봉을 뽑아든 채 달려왔지만 눈앞에 펼쳐진 것은 너무나도 조용하고 정리된 현장이었습니다. 바닥에 기절한 채 수갑을 찬 거구의 남자와 그 옆에 피 흘리는 손으로 묵묵히 상황을 정리하는 신입 경찰.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현장을 살피던 지원팀 경사 중 한 명이 지훈을 알아보고는 놀라서 외쳤습니다. 저 친구 한지훈 순경 아니야? 작년에 우리 서에 발령받은 그 한민준 사단장님 외아들. 그 한마디에 골목 안의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다시 한번 지훈에게로 집중되었습니다. 특히 박경사는 마치 망치로 머리를 한 대 세게 얻어맞은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사단장 아들, 자신이 그토록 무시하고 낙하산이라며 색안경을 끼고 바라봤던 그 꼬리표가 이제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경외와 존경의 상징이 되어 눈부시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는 비로소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고 편협한 인간이었는지를 깨달았습니다. 차가운 유치장 바닥의 냉기가 온몸으로 스며들자 강태식은 몽롱한 상태에서 천천히 정신을 차렸습니다. 머리는 깨질 듯 아팠고 명치 부근은 숨을 쉴 때마다 칼로 쑤시는 듯한 끔찍한 통증을 일으켰습니다. 그는 자신이 왜 이 차가운 시멘트 바닥에 누워 있는지 기억을 더듬다가 그 애송이 경찰의 얼음장처럼 차가웠던 눈빛과 자신의 몸을 관통했던 날카롭고 정확한 충격을 떠올리며 몸서리를 쳤습니다. 잠시 후 담당 형사가 들어와 그의 앞에 서류 뭉치를 툭 던졌습니다. 공무집행방해, 난폭운전, 특수공무집행방해 치상, 폭행, 도로교통법 위반 등 수많은 죄명이 그의 화려했던 과거와 초라해진 현재를 동시에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형사는 그를 한심하다는 듯 쳐다보며 무심하게 말했습니다. 당신을 제압한 한지훈 순경, 아버지가 누군지는 알고 일했던 거요? 육군 최정예 부대를 이끌었던 전설적인 분, 한민준 사단장입니다. 어릴 때부터 아버지한테 직접 호신술 정도가 아니라 사람 잡는 실전 무술을 배운 모양이던데 당신은 상대를 잘못 골라도 한참 잘못 골랐어. 그 말을 듣는 순간 강태식은 모든 것을 체념한 듯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자신의 오만함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링박 세상에는 자신이 감히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진짜 강자들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그의 챔피언 벨트는 이제 정말로 빛바랜 과거의 초라한 유물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날 밤 파출소 안은 평소보다 이상할 정도로 조용했습니다. 박경사는 말없이 사무실 구석의 자판기에서 뜨거운 믹스커피 2잔을 뽑아들고 붕대를 감은 손으로 묵묵히 사건 경위서를 작성하고 있는 지훈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는 지훈의 책상에 종이컵 하나를 조심스럽게 내려놓고는 한참을 망설이고 우물쭈물하다가 간신히 입을 열었습니다.
한순경 저기 내가 정말 미안했다. 그의 목소리는 평소의 거친 톤과 달리 진심으로 미안해하며 가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내가 늙어서 그랬는지 세상에 하도 험한 꼴을 많이 봐서 마음이 삐뚤어졌는지 사람을 겉모습만 보고 재단하는 그런 못나고 어리석은 꼰대짓을 했어. 사실은 나도 신입 때 자네처럼 의욕만 넘치다가 큰 실수를 한 적이 있거든. 그 뒤로는 그냥 몸살이고 좋은 게 좋은 거다 생각하며 살았는데 오늘 자네를 보니 내가 부끄러워서 얼굴을 들 수가 없네. 자네 같은 진짜 경찰을 몰라보고 정말 면목이 없다. 그리고 정말 고맙다. 오늘 자네 아니었으면 나뿐만 아니라 다른 무고한 시민까지 크게 다쳤을 거야. 지우는 쓰던 펜을 내려놓고 말없이 박 경사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맑은 눈에는 조금의 원망이나 우월감도 담겨 있지 않았습니다. 지우는 그저 옅은 미소를 지으며 커피 잔을 들어 올렸습니다. 아닙니다, 선배님. 저도 아직 배울 것이 많은 신입인걸요. 선배님의 경험이 없었다면 저도 오늘 침착하게 대응하지 못했을 겁니다. 앞으로 많이 가르쳐 주십시오. 그 짧고 따뜻한 대화 속에서 두 사람 사이를 가로막고 있던 높고 두꺼운 벽이 봄눈 녹듯 사르르 허물어지고 있었습니다. 비로소 나이와 계급을 넘어선 진정한 동료애와 존중이 싹 트는 순간이었죠. 홀로 남아 퇴근 준비를 하던 지우는 붕대가 감긴 자신의 왼손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욱신거리는 통증이 느껴졌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은 깃털처럼 가볍고 편안했습니다. 그때 주머니 속 휴대폰이 짧게 징하고 울렸습니다. 좀처럼 먼저 연락하는 법이 없는 무뚝뚝한 아버지에게서 온 문자 메시지였습니다. 화면에는 단 두 문장이 짧게 적혀 있었습니다. 잘했다 아들. 내가 자랑스럽다. 그 짧은 문장이었지만 그 어떤 긴 칭찬이나 화려한 훈장보다 지훈의 가슴을 뜨겁게 벅차오르게 했습니다. 그는 한참 동안 그 메시지를 바라보았습니다. 뜨거운 무언가가 목구멍으로 차올랐고 자신도 모르게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파출소 옥상으로 올라가 차가운 밤바람을 맞으며 그는 메시지를 몇 번이고 다시 읽었습니다. 드디어 아버지의 거대한 그늘에서 벗어나 오롯이 경찰 한지훈이라는 이름으로 바로 섰음을, 아버지에게 인정받았음을 실감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날의 사건 영상은 오만한 전직 챔피언을 단 한 방에 KO시킨 신입 경찰이라는 제목으로 인터넷의 각종 커뮤니티와 뉴스 채널에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수많은 댓글이 달렸지만 대부분은 지훈의 침착하고 절도 있는 대응을 칭찬하며 경찰 전체를 응원하는 긍정적인 내용이었습니다. 힘을 함부로 쓰지 않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사용하는 저 모습이 진짜 강함이다. 저런 경찰분들이 계셔서 아직 세상은 살만합니다. 응원합니다. 다음 날 출근한 지훈에게 동료들은 영웅이라며 등을 두드리고 커피를 건네며 격려했고 지훈은 쑥스러워하며 어색하게 웃을 뿐이었습니다. 며칠 후 지훈은 다시 순찰차 운전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이제 파출소에서 그를 무시하거나 사단장 아들이라며 뒤에서 수군거리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박 경사는 이제 그에게 잔소리 대신 한순경 생각은 어떤가? 라며 의견을 물었고 두 사람은 편안하게 농담을 주고받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지훈은 창밖으로 보이는 도시의 익숙한 풍경을 바라보았습니다. 여전히 분주하고 평화로운 거리. 그는 진정한 강함이란 힘을 과시하는 것이 아니라 묵묵히 자신의 자리에서 자신의 책임을 다하는 것임을 다시 한번 가슴 깊이 되새겼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더 이상 신입의 애땜이나 불안함이 아니었습니다. 수많은 시민들의 평범하고 소중한 오늘을 지키는 한 명의 늠름한 대한민국 경찰관으로서의 단단한 자신감이 고요히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힘은 상대를 누르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은 것을 지키기 위해 존재한다는 아버지의 가르침을 그는 비로소 온몸으로 그리고 온 마음으로 깨달은 것입니다. 오늘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오늘도 귀한 시간 내어주시고 끝까지 시청해주신 구독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다음 영상을 누르시기 전에 잠깐 구독과 좋아요 먼저 꼭 눌러주시면 부자 되실 거예요.